네, 조금 전에 집에서 제일 많이 추출하는 방식인 칼리타 추출 방법으로 하는 거를 보았는데요. 커피 추출 도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핸드드립을 하는 방식이 최초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요. 멜리타라는 추출 도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 멜리타 추출 도구는 요 아랫부분에 구멍이 하나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었던 동영상에는 그 추출구가 3개였었죠. 그거는 칼리타고요. 이거는 멜리타예요. 이 멜리타 추출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요. 멜리타 벤츠라는 독일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매일 남편에게 커피를 추출해 주는데 매일 추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멜리타 추출 도구 드리퍼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이 추출 도구는 멜리타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최초의 커피 추출 드리퍼는 어, 여기 구멍이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 여기에도 선이 있죠. 요 선, 이걸 리브라고 하는데 이 리브가 중간까지, 요 끝까지 가 있지 않고 중간까지만 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거는 추출구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이 잘 안 빠지겠죠.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묵직한 바디감 그리고 진하게 커피가 추출이 돼서 진한 맛, 그런데 커피에서는 좀 쓴 맛 이런 게 많이 추출이 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좀 고이니까 물이 잘 고이지 않고 쉽게 추출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추출 기구로 만들어 보자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칼리타라는 회사에서, 일본의 칼리타라는 회사에서 이 볼록 튀어나온 예천 리브가 중간까지만 가 있었던 멜리타에 비해서 이 리브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가 있게 길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구멍도 하나였었던 거를 구멍을 3개를 뚫어서 추출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요 리브, 요 리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리브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튀어나와 있지 않다면, 종이가, 이 리브가 없다면 종이가 드리퍼 벽면에 찰싹 달라붙겠죠. 그래서 요 리브에 의해서 종이 필터는 드리퍼 벽면에서 조금씩 떨어뜨려 주게끔 되고요.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서 물이 고이지 않고 쉽게 빠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드리퍼 여기 이 페이지에 온 김에 같이 보실게요. 이 드리퍼는 재질이 플라스틱도 있고 세라믹도 있고, 그러니까 도자기요, 동 재질도 있고 유리 등 다양해요. 근데 플라스틱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잘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때 예전에는 여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뜨거운 물로 우리니까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었었고요. 현재는 BPA 프리라고 아기들 젖병 만드는 그 재질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새로 구매를 해야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구매를 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이 추출구, 커피가 추출되는 통로로 제조사에 따라 추출구의 수 그리고 크기가 달라요. 네, 그래서 멜리타 하나, 리브는 중간까지, 칼리타 구멍이 3개, 그리고 리브는 위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 필터는 접어서 쓰셔야지 되시는데요. 왜 접어서 쓰셔야지 되시냐면 요 밑에 부분이랑 요 옆면 부분은요, 눌려져 있는 거지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커피가 담아지고 커피가 물에 젖게 돼서 무게가 무거워지면 들었을 때 아랫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어서 쓰셔야지 되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커피 추출 도구를 보시면요, 요 고노라는 게 있어요. 고노는 아랫부분에 구멍이 굉장히 크죠.
하나이지만 커요. 요 멜리타는 조그만하죠. 그런데 고노는 아랫부분에 구멍이 추출구가 커요. 하나이지만 요 리브는 중간까지 가 있습니다. 이 고노는 아랫부분에 구멍이 커가지고 물줄기를 천천히 조절을 한다고 해도 이게 너무 커서 아랫부분으로 주르륵 주르륵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하고 커피하고 접해지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좀 연한 커피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추출을 하는 거는 이 하리오인데요. 하리오가 다르게 고노는요, 너무 연하게 추출되는 기 때문에 수돗물 얼지 말라고 한 방울씩 똑똑 이렇게 틀어놓는 것처럼 주전자로 물도 한 방울씩 떨어지게끔 추출하는 점드립 방식으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점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니까 커피가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디감이 높아서 촉감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맛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리오는요, 밑에 구멍이 좀 전에 고노와 같이 커요. 하나인데 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브가 다른 거와는 다르게 이런 건 다 직선이었죠. 요 리브는 직선이죠. 이것도 직선이고. 그런데 하리오는 나선형이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이 필터하고 드리퍼 벽면 사이를 제일 많이 떨어뜨려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일 많아지고,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물이 빨리 빠지게끔 해요. 그래서 추출 속도가 빨라서 잡미가 없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커피, 어떻게 보면 좀 연한 커피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하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마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하리오로 추출한 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 빨리 빠지기 때문에 깔끔하고, 그리고 고노에 비해서 바디감이 떨어지는 평도 있지만 이런 깔끔한 맛 때문에 아이스 커피를 추출하는데 적당하다고 해요. 핸드드립을 추출하는 동영상을 보았었는데요. 추출하는 순서는요, 처음에 적당하게 물을 온도로 이제 데워야지 되겠죠. 핸드드립에 추출의 적당한 물의 온도는 한 90도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90도 정도 전후로 쓰시면 되시고, 그리고 만약에 드리퍼를 플라스틱 드리퍼가 아니고 도자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신다면, 도자기는 재질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물을 90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자기 드리퍼를 예열하지 않으면 물이 거기에 닿았을 때 식게 되겠죠. 드리퍼를 데우는데 물의 온도가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드리퍼가 만약에 도자기와 같이 좀 예열이 필요하다, 열 손실이 있는 드리퍼다 하는 경우에는 예열을 하셔서 쓰시면 되시고요. 추출에 필요한 드립 필터, 종이 필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황토색도 있고 그리고 흰색도 있고 그래요. 이거에 맞는 거, 뭐 황토색 종이 필터나 흰색 드립 필터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전에는 이 황토색 드립 필터, 종이 필터, 그리고 예전에는 그 황토색 종이 필터를 재생지를 쓴다고 했기도 했고, 그리고 또 흰색 종이 필터는 표백을 해서 몸에 안 좋다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 필터를 산소 표백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요, 이제 드리퍼를 위에다가 적당한 필터를 올리시고, 종이 필터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퍼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그라인더에서 커피를 알맞은 굵기로 분쇄를 해서 가지고 와서 커피를 드리퍼 위에다가 이제 붓고 추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건조되어 있는 커피는 뜸들이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커피 성분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뜸들이기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뜸들이기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건조되어 있는 커피에 처음에 뜸들이기 위해서
불림, 건조되어 있는 커피를 불림 단계를 주기 위해서 주는 물, 여기에 주어지는 물의 양은요, 담아져 있는 커피만 젖을 정도의 물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에서부터 가장자리에서부터 물을 줍는 주전자의 그 가장자리는 1cm 정도 벽을 두고 안쪽으로 부어주셔야지 돼요. 그래도 제가 이제 물을 주는 걸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제일 바깥까지 안 주죠. 제일 종이까지 안 주죠. 종이까지 안 가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부어줘도 물이 바깥쪽까지 스며들어요. 다 종이까지 다 젖어오는 게 보이시죠? 다 종이까지 젖어오죠. 이렇게. 왜 종이까지 주전자로 물을 주면 안 되냐면요. 여기엔 리브가 있어서 물이 쉽게 빠지게끔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바깥에까지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커피에 머금어야 되는데 물 빠지기가 쉬우니까 바깥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커피를 추출했을 때 연한 커피가 추출이 돼요. 커피 성분이 조금 추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만 물줄기를 조절해 주셔야지 되세요. 안쪽으로만 물줄기를 조절해주고 커피가 젖으면 아랫부분에 한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게 보여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주르륵 떨어지지 않고 한두 방울씩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추출에 필요한 물을 부어줍니다. 모기향 그리는 것처럼 동글동글해서 동글동글하게 그려서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골고루 커피가 젖어지게끔 부어주셔야지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담아진 커피가 위로 둥둥 떠오르기 전에 멈추시고 물을 주는 걸 멈추시고 평평해지기 전에 평평해지려고 하면 평평해지기 전에 온폭 파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전에 물을 다시 붓고 또 평평해지려고 하면 또 물을 다시 붓고 이렇게 반복해 주셔야 돼요. 제일 바깥까지는 가지 않고요. 안쪽에 벽을 1cm 정도 두고 벽을 1cm 정도 둔 상태로 물을 계속 주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반복해 주셔야지 커피가 부풀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물 빠짐이 원활하게 내려가게 돼요.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커피 가루는 위로 둥둥 떠오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하는 추출량을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출하는 동영상을 보았고요. 그 핸드 드립으로 봤죠? 드립 여과 추출법 153페이지에 있는 드립 여과 추출법, 그 중에 핸드 드립. 네, 요즘에는 핫브루라고 많이 쓰는 그 방식의 커피 추출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칸에 있는 반복 여과 추출법, 반복 여과 추출법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복 여과 추출법에 보시면 뜨거운 물과 커피 추출액이 반복적으로 커피 가루를 통과하면서 가용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네, 대표적인 추출 기구가 퍼컬레이터인데요. 퍼컬레이터 추출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퍼콜레이터 커피 이제 어떤 사람이 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실게요. 반복 여과 추출법. And flavors and other things probably too. Before we were introduced to the wonders of Mr. Coffee, we had to deal with these things. Now, don't get me wrong, the invention of the coffee percolator was itself a pretty neat thing, as it presented a fairly good balance between convenience and quality. There had been other ways to get your hot brown before, but some were really finicky, others couldn't make larger quantities of coffee, so for a time here in the US, we settled on these as fairly good catch-all solutions. I have here two kinds of percolators, a stovetop version and an electric version.
They both operate using the same exact principle, but the electric one has a distinct advantage, which we'll see shortly. However, the glass one illustrates how they work much better because it's glass and we can see through it. Percolators use the fact that boiling water creates bubbles to force water up a tube. Percolators have three basic parts: a vessel for holding water to be heated, a vertical tube, sometimes called the perk tube, but that's actually a misnomer, and the tube travels through a basket which holds ground coffee above the water level. On the stovetop percolator, you'll find that the base of the tube has a sort of upside-down funnel thing. When it's assembled, this funnel covers much of the bottom surface. The purpose of that is to catch bubbles that form as the water boils. See, when you fill the percolator with water and place the tube and basket inside, water will travel up the tube to the same level as the water in the pot. As the water is heated and approaches boiling point, bubbles of water vapor form on the bottom. Many of these bubbles simply float to the surface, but some of them get caught by our little funnel thing. This forces them to travel up the tube, and as they bunch together, they force the water sitting in the tube to travel upwards as well. It then splashes against the inside of this glass knob thing, which allows you to see that the pumping action is occurring, and falls onto the spreader plate below it. After the spreader plate spreads it out, this very hot water now falls onto the grounds below it and seeps through them, which, by the way, is where the name percolator comes from. Percolating just means filtering liquid through porous materials. Really, all coffee makers are percolators, because percolating is how you make coffee, excluding, of course, things like a French press, which use infusion, but that's not important right now. But probably thanks to the lovely sounds these make as water splashes to the top, we've confused things a bit in the States at least, and sometimes referred to this water splashy action itself as percolation. That's probably how these tubes got called the perk tube, and anyway, I'm spending way too much time on this, so let's continue. As the water percolates through the coffee, it picks up that caffeine and flavors and colors, I guess, and then it ends up right back where it started. This here is the fatal flaw of the percolator, for you see, there is no separation between the fresh water and the brewed coffee. It's just one big happy family. This, of course, means that the coffee's concentration continually increases as the coffee is percolating. You eventually start running brewed coffee through the grounds again, and that's generally not a recipe for good coffee. Some people like the fact that the coffee recirculates as it does. We call these people masochists. To be fair, though, you can control how strong the coffee becomes using time. Just let it percolate for however long you like, then remove the heat and serve. This was, after all, how everybody did it before our savior, Mr. Coffee, appeared. But designs like this glass one have one more flaw up their sleeve. They don't start moving water up the tube until the water is boiling, and quite roaringly, I might add. Remember how I was saying in that PSA earlier that adding heat to brewed coffee will burn it? Well, this percolator burns the coffee while it brews. Hey, at least it kills two birds with one stone. This electric one works in a much more elegant fashion. Its water conveyance tube doesn't have a funnel thing at the bottom, and that's because it heats the water in a very small spot. Look in the bottom and you'll see that the tube fits snugly into this little recess. This is the only part that actually gets hot, so when you plug it in, it starts percolating almost immediately. Effectively, the tube traps small quantities of water in the heat chamber, which causes it to boil rapidly, and so the bubbles formed shoot some of it up this tube, where it will then percolate through the grounds, in this basket. That water then gets replaced by the colder water surrounding the heat chamber. This does still have the recirculation flaw of the stovetop percolator, but it means that it's not constantly burning the coffee. Most of the water gets heated from the water that falls through the basket and back into the pot, and this allows the device to have an automatic stop function. As it percolates, the bulk of water slowly gets warmer, and once it gets near boiling point, a thermostat cuts in and switches the device into a warming mode. In this mode, it no longer gets hot enough to continue pumping water to the top, so the brewing action stops. And for the icing on the cake, a little neon indicator will light up to let you know that it's done. So, want my impression on how well these make coffee?
Let's do a taste test, shall we? I'm going to be using my everyday coffee, so I'll get a great sense of how badly these butcher it. I've ground the coffee rather coarsely, as you ideally should when using a percolator. This is, incidentally, another reason why these went out of favor, as coffee manufacturers stopped selling pre-ground percolator grind coffee. Anyway, let's cut to an unscripted segment. Hi, welcome to an unscripted segment. So, you may notice that one of the percolators is not here, and that's because while I tried to make it work with the little hot plate that I've used in other videos, that does not produce enough heat to make it percolate, so it needs to be on an honest-to-goodness stove. So that will be happening upstairs, and I will bring it back down here when it is ready. But first, I'm going to start this and show you how to do it. As I said in the scripted segment, I am using my everyday coffee. What is my everyday coffee, you ask? I'm not going to tell you because everybody judges everybody for that kind of thing. But I will tell you it is not from Starbucks and it is fair trade. That's all you need to know. I am definitely not a coffee snob and I refuse to let myself become a coffee snob, but I am pedantic enough that I measure my coffee out every morning by weight. And I have put the exact same amount of weight that I always do with a drip coffee maker inside this coffee thingy basket. And the same exact amount of water that I would normally use to make this quantity of coffee is in the percolator. The only difference here is this is a percolator and this was ground more coarsely so that it would work better with a percolator because this does not have a filter in it. I could put a filter in it, but I did not. And I will not be judging grounds that get in the water because I expect that to happen both on this one and the stovetop model. But for this coffee maker, you start by filling it with water, which I already did. You put the perk tube into the bottom and fit it in that little recess. Slide this over it. Cool. Now this is the spreader for this one that goes on top. And then this whole thing gets shoved down with the lid. Is that difficult? No, but I find it to be way more finicky than a regular old coffee maker. This has an old school kitchen appliance plug, so I will plug it in. And you will notice that this starts making noise quite quickly. It's already making noises and it's only been this long. And now it is percolating. So I'm now going to go upstairs and start the other one. You guys keep watch of this. I just got back from upstairs because the one on the stove just started percolating and this is already done. So again, the stovetop models, I don't know why anyone would use them. Anyway, I have set a timer for 5 minutes. That's how long I'm going to let that percolate. I just wanted to say that the one thing I'm not quite sure of, but it looks to be okay, is some experimenting I was doing earlier indicated that the glass one needs to have a fair bit of water in it in order for it to percolate. If you only have enough water to, say, fill a mug like this, it doesn't really percolate at all. So the amount that I have in there seems to be percolating pretty well. But if it is noticeably weaker than this, I will assume that it just needs more water. But I'm not wasting any more of my good coffee on this experiment. Anyway, I'll be back in a bit. I'm back and I brought this. Now, this is not particularly dark, but the coffee that I use doesn't make a very dark coffee anyway, so I'm not necessarily concerned about that. I have 2 mugs with some cream and sugar in there. Yes, I take my coffee with cream and sugar because I love myself. And yes, this one was in keep warm for 5 or 6 minutes, but I don't think it will matter much.
this is about the darkness that I would expect out of my drip coffee maker. It's a little lighter, but not much. This also pours really weirdly out of this. And I'm sure it's bunching up against the, the grounds. I tried to put the same amount of cream in here, and it is a very similar color, so hey, we at least got that kind of right, didn't we? I think this is a tad lighter, but not much. Okay.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되게 퍼콜레이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전기 꽂는 거, 그리고 이거는 스토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끓이는 거. 네, 여러분들 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